탑5 시네마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손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영화는 제가 봤는데 그냥 편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뭐랄까 참 풋풋하다. 조금 웃긴 얘기인데 방송에서 이제 30대 중반 넘으신 분들이 라떼 같은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자꾸 공감이 가요. 그리고 뭐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때 네. 현실적으로는 내가 나이가 올라가는 걸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냥 네. 나는 일상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나이를 먹어가니까. 맞아요. 근데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생겼구나 네, 아니면 네. 이 사회 방송을 통해서 느끼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도 조금 더 풋풋한 걸 보니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이 영화 짧게 소개하고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30대가 된 남자 주인공, 그러니까 이 초반에 시작할 때 30대가 된 남자 주인공이 나오더라고. 15년 전에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짧게 소개를 드리고 뭐 스포일러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지연님은 이런 풋풋한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영화가 있어요? 네, 저는 About Time. About Time. 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영화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영화랑 비슷한 거는 너의 결혼식이 좀 비슷하더라고. 네. 뭐 조금 이 스토리 라인이 비슷한 게 결론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되게 현실적이다. 맞아요. 그래서 말해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게 나는 학창 시절 누군가를 짝사랑을 한 적이 있다.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짝사랑을 이렇게 많이 했었다.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세요. 어때요? 아, 네, 저는 뭐 중고등학교 다 남녀공학이었고 그럼 인기가 좀 있으셨던 편인 거죠? 인기가 나쁘지 않았다. 쑥스럽지만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나쁘진 않았는데 언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짝사랑을 한다고 처음 느꼈어요? 다른 사람이 저를요? 네, 그러니까 고백을 할 때. 고백을 할 때, 왜냐면 이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계속 고백을 하는 그 다른 주인공도 있잖아요. 아, 네네. 여자 주인공한테 계속 고백을 해서 어느 정도 성취를 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학창 시절 때는 그런 고백을 어렵게 안 느끼는 사람 많잖아요. 일단 내가 마음에 들면 말을 해봐야지. 네. 나이가 들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뭔가 머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복잡해지거든요. 네네. 지금 내가 연애를 하면 맞을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을까? 아,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럼 짝사랑했던 얘기.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했던. 지독한 짝사랑. 첫사랑이었는데. 네. 그러면 이 짝사랑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설명해줘요. 이 영화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뭐랄까 공부도 잘하고 네. 다른 남자한테도 인기가 많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저도 딱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일단 고등학생 그러니까 때 고등학생 때는 좀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키도 컸어요. 키도 컸고 일단은 한 중학생 때부터 인기가 그 근방에서 인기가 되게 많았던 사람. 근데 또 동아리 선배. 뭐랄까 연결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군요. 그쵸. 학창 시절에 뭔가 이렇게 딱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그런 것 같아요. 비주얼이었군요. 네네. 그런데 그럼 뭐 이렇게 짝사랑이 연결됐나요, 안 됐나요? 연결이요? 첫사랑은 원래 안 이루어지는 슬프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첫사랑이 짝사랑이 되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린 시절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 영화에서는 뭐 유치하게 장난을 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그게 딱 10대나 20대 초반에 그게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연님이 생각했었을 때는 내가 받은 뭐 혹시 사랑 표현법 중에서 아니면 내가 했던 것 중에서도 이런 거는 이때만 할 수 있거나 순수하게 보였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의미 없는 물건들 있잖아요. 네네. 학용품 같은 거. 그런 네. 조금 일상적으로는 자주 쓰이는데 그냥 뭐를 자주 줬던 것 같아요. 매점에서 빵을 사면 그냥 빵을 괜히 주고 오다 주었다처럼. 네, 빵 주고 볼펜 선물하고 지우개 화이트 이런 거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를 먹으면서 쓰면서 그쵸. 나를 생각하겠지라는. 학창 시절에 또 지우개랑 화이트를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쓸 때마다. 근데 그 사람은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네. 이 짝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행동들이 그 사람한테 전달됐기를. 근데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짝사랑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 거고. 그렇죠. 근데 여튼 그런 10대 때는
고백하는 방법도 모르고 서투르고 마음의 서툴잖아요, 크기를 진짜. 나도 잘 모르니까 마음의 크기를 잘 몰랐지만 뭔가를 계속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좋아한다고 느낄 때는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든지 좋아함이라는 게 네, 학창 시절 때는 조금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조금 뭐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니면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아니면 내 감정에 소용돌이가 치면서 네, 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혹시 그런 게 있었을까요? 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이성이랑 있는 걸 봤었을 때? 네, 그때 저는 그게 좀 판단하기 좋은 기준인 것 같아요. 질투심이라든지 뭔가 이런 다른 감정들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질투까지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 아, 네. 내가 저 자리 옆에 가야 되는데. 네, 차마 진짜 두 눈으로 저건 못 보겠어. 그게 좀 강렬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네요. 네, 짝사랑이든 뭐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이성들이 이 여자 주인공한테 다가가는 걸 보면서 남자 주인공이 뭔가 다른 생각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안에서는 뭔가 시그널들이 있었던 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남자 주인공은 삭발을 하고 여자 주인공은 머리를 묶잖아요. 네, 근데 좀 궁금해요. 이거 진짜 여자분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꿀 때 네, 감정의 변화가 있다고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게 정설이 맞나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을 바꿀 때. 네,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연님은 언제 머리 스타일을 바꿨어요? 최근에? 저는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아 원래는 계속 이렇게 머리가 기셨던 게 아니었어요? 네, 머리가 엄청 길었는데 지금은 조금 잘랐어요. 아 잘랐군요. 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면 저는 그런 낭만적인 이유는 없고 나의 기분이 더워서 더워서 오히려. 여름이라 더워서 또 여성분들 머리 길면 머리 말리기 힘들어요. 그렇죠. 여름이면 잘라야지 잘랐고 근데 이렇게 그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데 마음 정리는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머리를 좀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남자들도 뭐 삭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펌을 한다던가 네, 그런 게 있을 거고. 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어린 시절 순수한 사랑 표현법 중에 기억 남는 게 지금은 영화 티켓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되거나 이렇게 바로 영화관 가면 다 전자로 되잖아요. 네. 예전에는 종이 티켓 사서 줄 때 네. 같이 보러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 시간이라든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6월 며칠 일요일 몇 시 나오잖아요. 네네. 내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같이 보여주거나 주면 그게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와, 되게 로맨틱하다. 그리고 그 표를 끊으러 가는 순간에도 네네네.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약속인데 맞아요.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뭔가 떨리겠다. 설레고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영화관에서 가서 좋은 게 저는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같은 방향을 보면서 무언가를 감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또 사람들마다 다른 건데 네. 2시간 넘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무언가 같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오늘 영화 어땠어? 네네. 그러면서 뭐 좋았다 나빴다. 그쵸.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긴장될 때는 그 침 삼키는 것도 왠지 들릴 들릴까 것 봐.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안 삼키려 그러거나 맞아. 그리고 내가 팝콘을 어떻게 먹었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자연스러운 순간들 그냥 이렇게 어떻게 먹으면 되는 했더라? 건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콜라라든지. 네, 콜라 지금 잡아도 될까? 이러면서 그런. 지연님 또 그런 걸 다 네. 느끼셨군요. 그래서 이성 친구 간에 남사친 여사친이랑 영화 보러 가는 건 저는 반대예요. 갑자기. 영화는 데이터로만 돼야 네, 된다. 뭔가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공기가.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 보면 인기 많았던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그럼 지연이 뭐 인기 많았던 사람이니까 혹시 뭐 이런 말을 들었다. 여자 주인공이 네. 그런 거였잖아. 진짜 주변에 있던 모든 남자 하구들이 좋아했던 것처럼. 네네. 지연님 자기 얘기를 좀 해봐요. 자기 PR 한번 저는 해줘. 이제 잠깐 여기 한번- 만나보셔서 네. 아시겠지만 제가 보이는 거랑 다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 연애 상담을 하면서 네. 조금은 털털하거나 남자들의 생각을 그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성들한테 더 끌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학생 때는 내가 여자한테 다가가려고 하는데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느끼면 네. 힘들잖아, 어렵잖아. 어, 근데 내가 막 남자처럼 편하게 하거나 네. 이런 장난이라든지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자연스럽게 받아주거나 같이 웃으면서 그럴 해줬을 수도 때 있겠네요. 그게 동성의 느낌이랑 다르지만 이 친구가 음.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저는 조금 다른 상황이긴 했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학기 초에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었거든요. 학기 초에 오히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지연님을 100% 알기 전. 네, 뭔가 그리는 모습이 있나 봐요. 좀 여성스러울 것 같고 이렇게. 맞아, 외적으로는 근데-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만나면 친구가 돼버리는. 아하. 그래서 저는 항상 학기 초에만 인기가 많았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또 오늘 나오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학교라는 공간이 주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가 인기가 진짜 많았는데 네. 그 친구를 떠올려 보니까 딱히 이렇게 요즘 또 학생들이 화장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니까 많이 꾸미지 않고 수수하고 교복이 잘 어울리고 성격도 좋고 친구 관계도 원만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걸 고루 다 잘하는 친구들. 능력치가 그러니까 그 다 뭐죠? 평 있잖아요. 오각형이 성격, 예. 뭐 공부, 뭐 교우 관계, 네. 뭐 그런 거네요. 요즘 이제 성인 돼서는 어느 하나가 강하게 끌리면은 끌리기도 하는데 학생 때는 좀 두루두루. 네, 잘하는 친구들이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든 거를 잘하게끔 더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고우 관계도 좋겠지. 그리고 성격 자체도 뭔가 꼼꼼하거나 이렇게 공부를 하려는 무언가 노력을 하니까 우리가 보이는 모습들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뭐 운동까지 잘하면 좋은데 키도 커. 뭐, 아니, 여자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뭐랄까,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옷을 입었는데 예뻐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자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말을 상냥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네. 사람은 귀엽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매력들이 잘 나와야 이 남자분들이 좋아하거나 네.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쵸. 저는 학창 시절에 진짜 인기 많았던 친구 한 명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연예인 원래 데뷔하려고 이렇게 그런 학원들까지 갔었던 네. 친구인데 그럼 외적으로 되게 출중한 스타일이었겠네요. 출중한 스타일이라고 저는 못 느꼈던 게 원래는 네. 친한 친구다 보면 원래 자주 보거나 이러면 그걸 못 그쵸. 느끼죠. 근데 주변에서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네. 언제 느꼈냐면 그 소풍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사진을 찍잖아요. 그 사진을 집에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친척들이나 이제 놀러 오잖아. 네. 근데 뭐 누나도 있고 그렇게 사진을 봤는데 이 친구 진짜 잘생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잘생기거나 이 친구 진짜 인기 많을 것 같다고. 그쵸. 그러면 받는 것 같았고 그 친구가 그런 데이들 있잖아요. 네. 원래 학창 시절에는 데이 그쵸, 때 그쵸. 딱 지표가 드러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친구 사물함이 항상 꽉 찼어. 음. 열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게 맞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럼 객관적인 시각을 느끼게 됐을 때. 네, 그러면 저 친구는 진짜 인기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색 질문 좀 두 가지 할게요. 첫사랑 네. 만나자고 연락이 온다면 네. 만나실 건가요? 이 영화 안에서도 스포지만 음. 중요한 무언가 있으니까 연락이 와서 만나긴 하지만 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가정을 한다면 저는 조건이 있긴 한데 일단 만난다인데 지금 현재 연인이 싫어하면 안 안 만난다. 만나잖아. 근데 알아볼 것 같아요. 첫사랑이면 저는 첫사랑이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못 알아볼 것 같거든요. 아니 다 알아보지 않을까요? 뭐 변했겠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알아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상대가 첫사랑 만나러 간다고 하면 보내줄 거야 안 그러니까 보내줄 또 거야? 왜 만나러 가는지를 또 물어봐야겠죠. 설명을 들어야. 지연님 설명을 듣고 납득을 하거나 네. 인정을 해주는 편이군요. 그쵸. 그리고 요것도 궁금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결혼식. 네. 진짜 우연치 않게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청첩장을 보낸 거야. 네.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저는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 일단 결혼식
자체가 굉장히 숭고한 의식이잖아요. 딱 하루밖에 인생에 한 없는 번밖에 날. 없는. 네, 근데 그 날에 우리가 뭐 좋게 끝나고 내 마음을 모르건 말건 간에 거기에 이렇게 끼어들거나 이렇게 있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했던 사람과 사랑했던 사람의 배우자까지 존중해주는 그런 그쵸. 결정인 거는. 이제 그 날이 현재랑 미래를 위한 날인데 과거인 내가 거기 가는 건 좀 안 맞는 자리가 아닌가? 안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은 든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결혼식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뭐 4월, 5월 이때 네, 결혼식이 많이 최근 있었고 많았죠 또. 코로나가 끝나면서 결혼식이 많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결혼식장에 갔는데 원래는 내가 청첩장을 받은 사람의 이름만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 1층, 2층, 3층이 있으면 1, 2, 3층을 다 볼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거기 이름에 내가 아는 이름이 있으면 어. 근데 막 첫사랑의 이름이거나 네. 사랑했던 사람 이름이라면 저도 모르게끔 이끌려서 동명이인일 수 있지만 네. 보러 가지 않을까. 아, 저도 그런 상황이라면 문 밖에서 한번 네네. 기웃거릴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내가 그쵸. 그러니까 뭐 짧게 만났던 길게 만났던 그 사랑이란 했던 사람인데 제가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거 쳐다보지 않겠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결혼하는 거라면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결혼을 하고 시간이 가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초대를 받았다면 안 가는 게 안 가는 맞고 거죠. 그 사람 모르게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한 번은 거기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혹시 내가 사랑에 서툴렀던 모습 중에 이런 건 기억에 남는다. 이 영화가 원래 서툴거나 네. 안 되거나 서로 망설이거나 표현을 못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 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 연애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게 덜하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네. 부분은 서툴었다.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너무 많이 말했다. 아, 오히려 네. 너무 이렇게 나의 생각들이나 마음들을 많이 말했었을 때 그쵸. 표현을 하는 건 무조건 중요한데 이제 상대방은 아니거나 상황이든 마음이 아닐 수 있는데 나의 마음 고백을 너무 많이 했다. 그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나온 거예요? 어릴 때? 뭐 그랬 아니면 성격이었던 거예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연인 사이가 아니면 남녀 사이가 자주 볼 일이 없기도 하고 또 학생 때는 그렇죠. 일하거나 이런 사이가 아니니까요.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언제 볼지를 모르니까 진짜 나 좋아한다. 나 진짜 너 좋아한다. 오늘 만나서 너무 기분 좋다. 이런 거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표현법들이 네. 자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네. 있었나 보네. 네. 근데 이게 사람이 마음이 쌓이는 속도나 사람 만나는 이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걸 듣는 상대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 반응이라든지 그게 또 나한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서툴렀던 적이 언제냐면 저도 뭐 지연님이랑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변수를 안 좋아해요. 변수요? 네. 아, 여자친구가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해달라 하거나 네. 그런 거예요. 홍대에서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달라거나 길거리에서 아, 네네. 사람 많으면 솔직히 저는 사진 찍기 부담스럽거든요. 네. 뭐 카페라든지 예쁜 곳 가서 찍을 수 있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찍어달라거나. 아, 네네. 근데 가장 제가 서툴렀던 게 어디 가자 그러는데 안 갔었을 때. 아, 뭐 바다 보러 가자 아니면 밤늦게 야식 먹자가 그러면서 불러낼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감정에 휩쓸려서 갈 때가 있지만 네. 그런 거를 되게 혼자서 안 했어요. 아, 나 뭐 내일 출근해야 되지 아니면 뭐 중요한 일이 있어 아, 아니면 밤에 먹으면 배 아플 거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다 해줬어야 되는데 저 상대방의 숨은 뜻을 알아챌 네. 기회 없이 지나갔던 네. 순간들이 많은.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때는 내가 서툴렀기 때문에 내 감정을 조금 더 우선시 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내 감정이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가 되거나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정도
그 잠깐 해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시간 좀 넘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지연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올 때는 다영님한테 좀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저도 이제 20대 후반이고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으니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오긴 했거든요. 근데 사연에 좀 집중을 많이 하셨군요. 네. 그래서 방법이나 해결책을 열심히 생각해보고 왔는데 오늘 모니님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갑자기 제 반성과 조금 다른 시선들도 생긴 거예요. 네, 그게 놀랍습니다. 아까 했던 상황극은 어땠어요? 내가 상황극 해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색했어요? 아, 이제 그 맞춰보진 않았잖아요, 그 말을. 네, 우리가 그냥 즉흥적으로 바로 했잖아. 네, 그 들으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제대로 한 거네. 제가 그냥 툭 던진 말인데 네, 여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가 쉽지 않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쵸, 노력하고 있다는데 뭐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오랜 시간 말을 못했죠. 네, 알겠어. 저도 지연님이랑 이렇게 만나서 방송하니까 좋았고요. 지연님이 처음 연락된 거는 원래 1년 전쯤이에요. 네, 그때 근데 지금 하는 곳 말고 다른 데서 일을 하시는데 바쁘셔서 그때 스케줄이 안 맞아서 아마 그쵸, 안 그쵸. 됐었고, 네. 근데 어느 날 인스타를 보다가 지연님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 한 번 더 연락해보면 어떨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용기거든요. 아, 그러세요? 왜냐면 아, 네. 분명히 지금도 더 바쁘실 수도 있고 또 좋은 자리에서 일을 하시니까. 근데 지연님이 다행히 되신다고 하셨고 어떻게 스케줄이 맞아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되게 고맙기도 한데 편안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20대 30대 분들이 공감 가거나 아니면 좀 네. 추억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알려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2POD와 이메일 422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시즌5 심리싸움 친구 이상 이성 미만 감정입니다. 아마 이번 주 영화랑 좀 연결돼서 그렇겠네요. 또 게스트분이 오셔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